조선 인조 14년 7월 보름. 귀신도 울고 갈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청학동 골짜기에는 세상과 인연을 끄는 선비한 분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민홍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밤은 죽은 자들이 찾아오는 밤이지. 민홍서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요란했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누구냐? 민홍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똑똑똑똑. 이 깊은 산 중에, 이 한밤중에 누가? 민홍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 더욱 거세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홍서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처마 밑 비를 겨우 피해 서 있는 것은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고 온몸이 핏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옥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쿵.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민홍서가 황급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에 미끈한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이것은 피가 아닌가? 붉은 액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으나 아이 몸을 살펴보니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피는 대체 누구의 피란 말인가? 민홍서는 급히 아이를 안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려 하는데 아이 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우두둑. 이것은 백옥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옥도장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가의 도장?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죽어가며 움켜쥐었던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민홍서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과 몸을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핏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자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라? 이 핏자국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피는 혹시 이 아이가 본 사건이? 민홍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직 형조 정랑이었던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민홍서가 아이에게 마른 옷을 입히고 따뜻한 죽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죽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홍서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 곁을 지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가라면 이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사는 부잣집, 윤태수의 집. 작년에 윤태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라.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또렷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깊고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민홍서라 하느니라. 너는 어찌 이 깊은 밤에
혼자 이곳까지 온 것이냐? 민홍서가 옥도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또 무엇이냐?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도장은 아이가 갑자기 민홍서의 옷자락을 붙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장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뭐라고? 큰아버지가 엄마를 죽였어요. 이 도장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민홍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윤설아예요. 윤태수 나으리의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큰아버지 윤태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윤태윤. 민홍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덕망 높은 양반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처럼 인자한 얼굴로요.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수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약을 가져왔소이다. 이걸 드시면 몸이 한결 나아지실 것이요. 엄마는 그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시더니 피를 토하셨어요. 큰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재수씨, 이제 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그러면 편히 가실 수 있을 것이오. 민홍서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억지로 잡아서 도장을 찍게 했어요. 설아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피를 토하면서 저한테 이 도장을 쥐어주셨어요. 설아야,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 착한 어른을 찾아가거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민홍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밤에 산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네. 저는 엄마 말대로 착한 어른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비가 와도 무서워도 배가 고파도 그러다가 불빛이 보여서 이 집을 찾았어요. 민홍서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저씨, 큰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올까요? 민홍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어미의 원수를 갚아주마. 민홍서는 설아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편히 쉬게 했습니다. 설아가 잠든 사이 민홍서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민홍서가 마당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민선비 계시오? 산 아래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홍서의 옛 친구인 나무꾼 박노인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무슨 일이시오? 아니, 글쎄 큰일이 났소.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진사 댁에 초상이 났다는구먼. 초상? 그렇소. 윤태수 나으리의 부인이 급사하셨다는데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소. 그리고 박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린 조카딸이 실성해서 도망쳤다는데 윤진사 어른께서 조카를 찾느라 난리가 났소.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산까지 뒤지고 계시다는구먼. 참으로 덕망 높은 양반 아니시오? 조카를 그토록 걱정하시다니. 민홍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 어르신, 혹시 윤진사가 이쪽으로 올 것 같소? 글쎄오시다. 온 산을 뒤지고 있다니 조만간 이쪽까지 올지도 모르겠소. 그나저나 민선비는 혹시 어린 계집아이를 보지 못하셨소? 보지 못했소.
민홍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소? 그럼 조심하시구려. 요즘 산에 짐승들도 많이 나온다 하니. 박노인이 떠나고 민홍서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야, 일어나거라. 네, 무슨 일이에요? 큰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단다. 사람들을 풀어서 온 산을 뒤지고 있어.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해요? 저를 찾으면. 걱정 말거라. 민홍서가 설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하지만 혹시 모르니 다락에 숨어 있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말고.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민홍서가 예상했던 대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쿵쿵쿵. 저기 계시오. 실내를 무릅쓰고 찾아왔소이다. 민홍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50대 후반의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인자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뒤에는 하인 10여 명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윤태윤이라 하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보지 못하셨소? 보지 못하였소? 여기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오. 윤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제 조카가 이쪽으로 도망쳤다는 목격담이 있소. 혹시 숨겨주고 계신 것은 아니오? 말씀드렸다시피 보지 못하였소. 이만 돌아가시오. 윤태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되겠소? 혹시 모르니 말이오. 민홍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오? 그것은 예의가 아니오. 윤태윤이 뒤에 있던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민홍서의 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민홍서가 팔을 벌려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것이 양반이 할 짓이오? 윤나으리. 양반? 이 산골에 처박혀 사는 선비 주제에 나에게 양반 운운하시오? 윤태윤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비키시오. 안 그러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몸을 움직이다가 낸 소리였습니다. 윤태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 위에 뭔가 있구먼. 올라가서 확인해 보아라. 하인 하나가 다락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민홍서가 그 하인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 역시 숨기고 있었구먼. 윤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조카를 내놓으시오. 민홍서와 하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홍서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설아야, 뒷문으로 달아나거라. 민홍서의 외침에 설아가 다락에서 내려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놓치지 마라. 그 계집애를 잡아라. 윤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설아를 쫓아갔습니다. 설아, 산 아래로 가거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어른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하인 하나가 설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놓아요.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설아. 무슨 일이냐? 마을 이장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의 안내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윤진사 댁 조카딸 아니시오? 맞소. 실성한 조카를 찾고 있었소이다. 윤태윤이 급히 달려와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휴, 설아야. 큰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싫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죽였어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한테 독약을 먹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제정신이 아니지 않소? 윤태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급사하자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하는구려. 가엾은 것.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도장을 보세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거예요. 설아가 품에서 옥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도장. 저것은 윤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찌 내 손에. 엄마가 주셨어요. 큰아버지한테 빼앗기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장에 피가 묻어 있지 않소? 윤진사,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윤태윤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재수 씨께서 돌아가시며 설아에게 유품으로 주신 것이겠지요. 피는 아마 재수 씨께서 피를 토하시다가 바로 그때 민홍서가 달려왔습니다. 윤태윤, 민홍서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재수를 독살한 것이 사실이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오. 이 아이가 똑똑히 목격했소. 민홍서가 설아를 감싸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실성한 것이 아니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것이오. 윤태윤이 재수를 독살하고 이 아이까지 죽이려 했소.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선비, 그게 사실이오? 이 아이의 증언이 있소. 그리고 이 도장이 증거요. 민홍서가 핏자국 묻은 도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도장에 묻은 피는 재수의 것이요. 죽어가며 딸에게 쥐어준 것이지요. 윤태윤이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내게 넘기시오. 그것은 우리 집안의 물건이요. 거절하겠소. 민홍서가 도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이것은 관가에 제출할 증거이니. 윤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시겠소? 그렇소. 민홍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윤진사, 일단 관하로 가서 해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니 관가에서 조사를 받으시오. 윤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소. 가겠소.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것이오. 윤태윤과 하인들이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흩어졌습니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으니라 설아야. 아저씨. 설아가 민홍서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느니라. 하지만 민홍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태윤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세력가였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관하로 가야 한단다. 네. 고발장을 넣고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해. 무섭지만 해야죠. 엄마를 위해서. 민홍서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걱정 말거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홍서와 설아는 관하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를 만나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백성 민홍서, 윤태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민선비, 오랜만이구려. 사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또는 민홍서가 형조 정랑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보았소. 윤태윤이 재수를 독살했다는 내용이던데. 그렇다옵니다. 증거가 있소? 민홍서가 핏자국 묻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사또가 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핏자국이 묻어 있구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이 피가 죽은 자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소? 민홍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이 아이뿐이요? 그렇다옵니다. 사또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야, 내가 직접 보았느냐? 네. 큰아버지가 엄마한테 약을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선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의 증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오. 더구나 윤태윤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이요. 함부로 처벌할 수 없소.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사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약을 샀다는 증거라든가 다른 목격자라든가. 일단 윤태윤을 가두어 두겠소. 하지만 사또가 민홍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름 안에 증거를 대지 못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소. 보름.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오겠사옵니다. 민홍서와 설아가 관할을 나섰습니다. 아저씨, 보름 안에 증거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걱정 말거라. 반드시 찾을 것이니라. 하지만 민홍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보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설아야, 내게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네, 아저씨. 내 어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드셨느냐? 약. 큰아버지가 가져온 약을 드셨어요. 그 약은 어떤 색이었느냐? 붉은색이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이상했어요. 쇠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붉은색. 민홍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비소가 아닐까? 비소는 독약의 일종이니라. 주로 쥐약으로 쓰이는데 사람이 먹으면 피를 토하며 죽지. 설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어디에 있느냐? 모르겠어요. 큰아버지가 가져갔을 거예요. 민홍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겠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홍서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약방을 찾아가 윤태윤이 비소를 샀는지 물어봤지만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진사께서 비소를 사신 적은 없소. 다만 쥐약을 사신 적은 있지요. 쥐약? 그렇소. 한 달 전쯤이었소. 집에 쥐가 많다며 쥐약을 사가셨소. 그 쥐약은 어떤 것이었소? 비소가 든 쥐약이었소. 붉은색 가루로 되어 있지요. 민홍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쥐약을 산 기록이 있소? 물론이지요. 장부에 다 적혀 있소. 그 장부를 보여주실 수 있겠소? 물론이요. 약방 주인이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7월 초하루, 윤태윤, 쥐약 비소 한 양. 이것이요. 민홍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겠소. 하지만 약방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쥐약을 샀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소? 집에 쥐가 많아서 샀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소? 민홍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단서요. 감사하오. 민홍서가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윤태윤이 비소를 샀다는 기록을 찾았사옵니다. 오호, 그것 참 잘했구려. 사또가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민선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쥐약을 샀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민홍서가 좌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 사또가 말했습니다. 독약을 탄 흔적이라든가 독약이 든 그릇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윤태윤이 없앴을 것이 분명하오. 민홍서가 낙담하며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아직 부족하단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설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생각났어요. 설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가 약을 탈 때 붉은 종이에 싸서 가져왔어요. 붉은 종이? 네, 약을 탄 뒤에 그 종이를 마당 아궁이에 태웠어요. 아궁이? 민홍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설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가야 해요. 위험해요. 괜찮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큰아버지는 관아에 갇혀 있지 않으냐? 하지만 하인들이 있을 텐데 밤에 몰래 가면 되지. 민홍서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밤에 가자꾸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홍서와 설아는 조심스럽게 윤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야, 조용히 가야 한다. 네, 아저씨. 두 사람은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모두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가 어디 있느냐? 저쪽 부엌이에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홍서가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기로구나. 아궁이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재만 가득했습니다. 설아야, 깊숙한 곳이라 했지? 네, 큰아버지가 부직갱이로 깊이 밀어 넣으셨어요. 민홍서가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한참을 헤집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민홍서가 더 깊이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있다. 작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붉은색 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민홍서가 조심스레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글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민홍서가 낙담했습니다. 증거가 없구나. 아저씨. 설아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한 건가요? 아니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다 타버린 것 같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둑이냐? 큰일 났다. 민홍서가 설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인이 쫓아왔습니다. 설아, 도둑이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하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홍서와 설아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구나. 민홍서가 좌절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홍서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거의 다 됐는데 민홍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윤태윤을 놓아줄 수는 없는데 설아도 불안해했습니다. 아저씨, 큰아버지가 풀려나면 우리를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선비, 민선비 계시오?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민홍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남자가 공손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윤태욱이라 하옵니다.
설아의 작은아버지이지요. 민홍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아는 민홍서 뒤로 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아. 오랜만이구나. 저리 가요. 당신도 큰아버지 편이잖아요. 편? 윤태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형님 편이 아니오. 오히려 윤태욱이 민홍서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를 돕기 위해 왔소. 민홍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태욱을 쳐다봤습니다. 어찌 믿을 수 있소? 믿으시오. 믿지 않으시오. 윤태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윤태욱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소. 민홍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욱의 손에는 붉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희미하지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 소, 이것은 민홍서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구했소? 형님 서재에서요. 윤태욱이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소? 왜?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오? 민홍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윤가 사람 아니오? 형님을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나는 윤태욱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께 큰 빚을 졌소. 형수님께서 병환으로 고생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형님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면서도 막지 못했소. 그 죄책감에 윤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소. 그래서 최소한 설아만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소. 설아가 윤태욱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 미안하구나, 설아야. 윤태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민홍서가 윤태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태욱 고맙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은혜는 무슨? 윤태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윤태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뒷배가 있소. 뒷배? 그렇소. 이 고을에 사또와 연줄이 있다고 들었소. 그러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시오.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심하겠소. 윤태욱이 떠나고 민홍서는 붉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구나. 아저씨. 설아가 기뻐하며 민홍서를 안았습니다. 이제 큰아버지를 벌줄 수 있어요? 그렇단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일 당장 관하로 가자꾸나. 하지만 민홍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태욱의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칠지. 다음 날 아침 민홍서와 설아는 증거를 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민홍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윤태윤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또 나으리. 민홍서가 관하에 들어서자마자 외쳤습니다.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관하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포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민홍서가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계시옵니까? 문을 열었을 때 민홍서는 경악했습니다. 사또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윤태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오? 민홍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윤태윤이 어찌 여기? 민선비. 사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윤을 풀어주기로 했소. 뭐라고요? 민홍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소. 사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증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소? 하지만 저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민홍서가 급히 붉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비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또가 종이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소.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가 윤태윤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소.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소? 조작? 민홍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무슨 말씀을? 민선비. 사또가 민홍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마시오. 윤태윤은 무죄로 풀어줄 것이오. 민홍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설마. 윤태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선비 아쉽지만 법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요. 그리고 윤태윤이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미친 아이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소? 이놈. 민홍서가 윤태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습니다. 민선비 진정하시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관아에서 난동을 부리면 당신도 벌을 받소? 민홍서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전에 나으리는 정의로운 분이 아니셨습니까? 사또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선비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오. 이만 돌아가시오. 윤태윤이 유유히 관아를 나섰습니다. 민홍서와 설아도 어쩔 수 없이 관아를 나왔습니다. 아저씨.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큰아버지가 풀려났어요. 괜찮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민홍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윤태윤 편이라면 이 싸움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홍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가 왜 윤태윤을 풀어준 것일까? 윤태욱이 말했던 뒷배. 혹시 사또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윤태욱이었습니다. 민선비. 윤태욱 어찌 여기? 소문을 들었소? 윤태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풀려났다고. 그렇소. 민홍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가 형님 편이었소? 역시. 윤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구먼. 어찌하면 좋겠소? 민홍서가 물었습니다. 사또가 편을 들면 이 고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소? 한양으로 가시오. 윤태욱이 말했습니다. 한양? 그렇소. 형조에 직접 호소하시오. 형조에는 민선비를 아는 분들이 계시지 않소?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예전 동료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리시오. 하지만 민홍서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설아를 두고 갈 수는 없소. 내가 지키겠소. 윤태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아를 내게 맡기시오. 형님이 아무리 악독해도 친조카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오. 민홍서가 고민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소? 믿으시오. 윤태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수님께 빚을 졌소. 그 빚을 설아를 지킴으로써 갚고 싶소. 민홍서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설아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아가 윤태욱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믿을게요. 고맙다, 설아야. 윤태욱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마. 알겠소. 민홍서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소. 그리고 형조판서를 만나겠소. 민홍선은 그날 밤 바로 출발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말을 빌려 타고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흘 뒤 민홍선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곧바로 형조를 찾아갔습니다. 형조판서 나으리를 뵙고 싶습니다. 니시오? 전 형조 정랑 민홍서라 하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민홍서가 형조판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60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정랑 오랜만이요. 판서 나으리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소? 민홍서가 윤태윤의 악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조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사또가 편을 들다니. 부디. 민홍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조판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내가 직접 가겠소.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요. 사또의 직권남용이 명백하니 직접 조사해야겠소. 민홍서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형조판서가 민홍서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요. 준비를 해야 하니 나흘 정도 후에 출발하겠소. 나흘. 민홍서가 불안해했습니다. 그 사이에 설아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시오. 형조판서가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미리 서찰을 보내겠소. 사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민홍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서는 한양에서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형조판서가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민홍서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아가 괜찮을까? 윤태욱이 잘 지켜주고 있을까? 나흘이 지나고 형조판서가 출발했습니다. 민홍서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태욱의 집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민홍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설아, 설아.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 분주했습니다. 민선비, 박노인이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윤태욱의 집에 불이 났소. 설아는 어디 있소? 그게 박노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소. 윤태욱도 보이지 않고 민홍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아. 민홍서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형조판서의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민정랑 안 됩니다. 놓으시오. 설아가 안에 있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홍서가 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윤태욱과 함께. 설아. 민홍서가 달려가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사하구나. 정말 무사하구나. 네,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태욱이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소. 뭐라고? 설아를 죽이려 했소. 윤태욱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았소. 그리고 형님은 어디론가 도망쳤소? 형조판서가 나섰습니다. 윤태윤을 찾아라.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윤태윤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며칠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태윤이 도망쳤구나. 민홍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형조판서가 말했습니다.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한 것이오. 이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소.
그리고 형조 판서가 사또를 쳐다봤습니다. 사또,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겠소. 왜 윤태윤을 풀어줬는지.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형조에 가서 해명하시오. 사또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네, 아저씨. 하지만 윤태욱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선비, 왜 그러시오? 형님이 도망쳤소? 그렇소. 그렇다면 윤태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오. 복수를 하기 위해. 민홍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설아가 계속 위험한 것 아니오? 그렇소. 그래서 윤태욱이 제안했습니다. 설아를 한양으로 데려가시오. 이 마을에 있으면 형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오.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형조 판서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설아를 한양으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내가 보호하겠소. 민홍서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옵니다. 판서 나으리. 이틀 후 민홍서와 설아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윤태욱도 함께 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설아야. 네, 아저씨. 설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의 무덤도 옛집도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엄마.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가요. 민홍서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윤태윤이 이미 한양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홍서와 설아는 한양에 정착했습니다. 형조 판서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얻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서당에서 칭찬받았어요.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이 제가 글을 잘 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설아가 영리하구나. 민홍서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윤태윤의 그림자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욱도 근처에 집을 얻어 살며 설아를 돌봐주었습니다. 민홍서는 형조 판서의 추천으로 다시 형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소? 민홍서가 윤태욱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윤태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한양까지는 못 올 것이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홍서가 형조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민정랑이시오? 그렇더만. 이것을 전해드리라는 분이 계시오. 그 사람이 서찰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졌습니다. 민홍서가 서찰을 열어봤습니다. 민홍서에게 설아를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것이오. 윤태윤. 민홍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태윤이 한양에 와 있다고? 민홍서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설아, 설아.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아. 민홍서가 미친 듯이 집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욱이 달려왔습니다. 민선비, 큰일 났소. 설아가 사라졌소. 뭐라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태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아를 납치해 갔소. 민홍서가 서찰을 윤태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윤태욱이 서찰을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이
한양까지 왔단 말이오? 어찌하면 좋겠소? 민홍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일단 형조 판서께 알려야 하오. 두 사람은 급히 형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판서 나으리께서는 지금 대궐에 계시옵니다. 언제 돌아오시오? 모르겠사옵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계실 것 같사옵니다. 민홍서가 좌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오. 하지만 어디서 찾는단 말이오? 윤태욱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어디 숨어 있는지. 바로 그때 또 다른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에 묶여서 쉭! 화살이 민홍서의 발 앞에 꽂혔습니다. 민홍서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설아를 살리고 싶으면 혼자 오시오. 북문 밖 폐사찰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설아는 죽소. 민홍서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겠소. 안 됩니다. 윤태욱이 말렸습니다. 함정이 분명하오. 알고 있소. 하지만 설아를 구해야 하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안 돼오. 민홍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소. 다른 사람을 데려가면 설아가 위험해지오. 하지만 윤태욱 부탁이오. 민홍서가 윤태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조 판서께서 돌아오시거든. 이 사실을 알리시오. 그리고 북문 밖 폐사찰로 오시라고. 윤태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선비, 조심하시오.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북문을 나서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민홍서가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사찰이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윤태윤, 민홍서가 소리쳤습니다. 나왔소. 설아를 돌려주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민선비. 민홍서가 조심스럽게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윤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설아가 묶여 있었습니다. 설아, 아저씨.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윤태윤이 설아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설아의 목이 날아갈 것이오. 민홍서가 멈춰섰습니다. 윤태윤, 당신 원하는 게 뭐요? 간단하오. 윤태윤이 웃었습니다. 그 도장을 내놓으시오. 가주지인 말이오. 그것만 있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오. 그 도장은 관가에 제출했소. 민홍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윤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관가에 제출했다면 내가 벌써 처벌받았을 것이오. 분명 당신이 가지고 있소. 민홍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말이오. 윤태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것이오. 이것을 주면 설아를 놓아주겠소? 물론이요. 윤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만 주시오. 먼저 설아를 놓으시오. 아니요. 윤태윤이 거절했습니다. 도장을 먼저 주시오. 그렇다면 민홍서가 도장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두겠소. 당신이 와서 가져가시오. 그 사이 설아를 풀어주시오. 윤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윤태윤이 설아를 풀었습니다. 설아가 민홍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니라. 민홍서가 설아를 안았습니다. 윤태윤이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 윤태윤이 도장을 품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민선비, 순진하시구려. 정말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소? 윤태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죽여라. 민홍서가 설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아야, 눈 감아라.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포졸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들 하는 것이냐? 윤태윤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포졸들 사이에서 형조판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태윤, 체포한다. 형조판서. 윤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여기를? 윤태욱이 알려주었지. 형조판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소. 민홍서가 일어났습니다. 판서 나으리. 잘 견뎠소. 민정랑. 형조판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우리가 포위할 수 있었소. 포졸들이 윤태윤을 결박했습니다. 안 돼. 놓아라. 윤태윤이 발버둥쳤습니다. 나는 윤가의 가주다. 가주? 형조판서가 비웃었습니다. 형수를 죽인 페류나가 무슨 가주란 말이냐? 윤태윤이 끌려갔습니다. 민홍서가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저씨. 설아가 민홍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형조판서가 다가왔습니다. 민정랑, 수고했소. 감사옵니다. 판서 나으리. 이제 윤태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형조판서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의 재산도 모두 되찾아 주겠소. 민홍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태윤은 형조 감옥에 갇혀 있었고 형조판서는 직접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태윤, 제수를 독살한 것을 인정하느냐? 윤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형조판서가 경고했습니다. 형장에서 문초를 받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수를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이 제수와 설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조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제수를 독살하고 설아까지 없애면 재산이 모두 제 것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윤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수에게 먹였습니다. 형조판서가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또와는 무슨 관계냐? 그것은 윤태윤이 망설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사또께 윤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100냥입니다. 형조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냥이나?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사또께서는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홍서의 고발을 묵살해 주셨습니다. 형조판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또가 그런 짓을. 형조판서는 즉시 사또를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사또가 형조로 끌려왔습니다. 사또 정해문. 형조판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윤태윤에게서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소? 인정하겠소? 사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겠사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형조 판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청렴한 관리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또가 고백했습니다. 아들 과거 시험 비용, 딸 혼수 비용, 집안 빚,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 사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혜문 자네는 관리로서의 양심을 잃었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또가 형조 판서를 올려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오? 윤태윤에게는 사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뭐라고?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윤태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조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요? 저는 모릅니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윤이 한양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형조 판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아는 것이 있소? 없습니다. 알겠소. 형조 판서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또를 가두어라. 그리고 윤태윤을 다시 불러오너라. 잠시 후 윤태윤이 다시 끌려왔습니다. 윤태윤, 형조 판서가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공범이 있다고 들었소? 윤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그런? 사또가 그러더군. 그것은. 윤태윤이 당황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형조 판서가 엄포를 놓았습니다. 형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오. 윤태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그것은. 윤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하면. 윤태윤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죽습니다. 이미 자네는 사형수나 다름없소. 형조 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더 두렵단 말이오? 사형은. 윤태윤이 떨렸습니다. 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죽으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형조 판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자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형조 판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좋소. 자네가 그 자의 이름을 대면 형을 감해주겠소. 사형 대신 유배형으로. 윤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입니까? 그렇소. 윤태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쉿! 창문을 통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으윽! 화살이 윤태윤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윤태윤! 형조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태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역시 그분은. 윤태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그 말을 끝으로 윤태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곳을 찾아라. 형조 판서가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윤태윤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윤태윤을 죽인 것인가?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한 그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홍서도 소식을 듣고 형조로 달려왔습니다. 판서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윤이 형조 판서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암살당했소. 암살? 그렇소. 공범이 있었던 것 같소. 그리고 형조 판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공범은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요. 민홍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설아가 아직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소. 형조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윤은 죽었지만 진짜 배우는 아직 살아있소. 민홍서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아, 설아. 설아는 무사했습니다. 윤태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설아야. 민홍서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윤태욱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민홍서가 윤태윤의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죽었다고? 윤태욱이 놀랐습니다. 누가 죽였소? 모르겠소. 민홍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하오. 공범? 윤태욱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아는 것이 있소? 글쎄요. 윤태욱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누군가와 자주 서찰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은 들었소.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민홍서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한복판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홍서가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형조의 서기관, 시신 옆에 서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홍서가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홍서에게 더 이상 캐묻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설아의 차례요. 민홍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로구나. 누가? 민홍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민홍서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닷새가 지났습니다. 형조는 윤태윤을 암살한 범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민홍서는 설아를 형조 판서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서 나으리 감사옵니다. 아니요, 민정랑. 형조 판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의무요. 그리고 형조 판서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윤태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길이요.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소. 형조 판서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소. 윤태윤도 죽었고 사또도 배우를 모른다 하고. 바로 그때 윤태욱이 찾아왔습니다. 판서 나으리, 민선비. 무슨 일이요? 단서를 찾았소. 윤태욱이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형님 서재에서 찾은 것이요. 숨겨져 있었소. 형조 판서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윤태윤에게 계획대로 진행하라. 설아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라. 성공하면 내가 뒷배가 되어주겠다. 형조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명이 없군요. 윤태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소. 형조 판서가 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도장은 형조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것이요. 뭐라고요?
민홍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판서 나으리의 도장? 그렇소. 형조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서찰을 쓴 적이 없소. 그렇다면 윤태욱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판서 나으리의 도장을 훔쳐서 조작한 것이겠군요. 그렇소. 형조 판서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도장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판서 나으리. 형조의 관리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궐에서 정교가 내려왔사옵니다. 정교? 그렇다옵니다. 판서 나으리께서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입궐하라 하셨사옵니다. 형조 판서가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즉시 가겠다. 형조 판서가 민홍서를 돌아봤습니다. 민정랑, 설아를 잘 지키시오. 내가 다녀올 때까지. 알겠사옵니다. 형조 판서가 대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조 판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민홍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정교라 해도 이렇게 늦을 리가. 바로 그때 형조 판서의 집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쾅! 누구냐? 민홍서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홍서를 체포한다. 뭐라고? 무슨 죄목이요? 영모죄. 금부도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형조 판서와 공모하여 영모를 꾀한 죄. 민홍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소. 금부도사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형조 판서와 주고받은 서찰이요. 민홍서가 서찰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필체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요. 나는 이런 서찰을 쓴 적이 없소. 변명 말고 순순히 따라오시오. 포졸들이 민홍서를 결박했습니다. 아저씨.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아. 아저씨를 놓아주세요. 설아가 울며 포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려났습니다. 설아야, 괜찮다. 민홍서가 소리쳤습니다. 윤태욱을 찾아가거라. 작은아버지한테 가. 민홍서가 끌려갔습니다.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윤태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작은아버지. 설아가 윤태욱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가 알고 있다. 윤태욱이 설아를 달랬습니다. 내가 구해올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윤태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배우가 마침내 움직였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홍서는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도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판서 나으리. 민홍서가 쇠창살 너머로 형조 판서를 불렀습니다. 민정랑. 형조 판서도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소. 배우가 누구입니까? 모르겠소. 형조 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임은 분명하오. 우리 둘을 동시에 잡아넣을 수 있는. 바로 그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민홍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조 판서 이성민이라 하오. 민홍서와 형조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조 판서. 그렇소.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윤의 처남이지. 설마. 형조 판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배우였소? 그렇소. 이성민이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지. 왜? 민홍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것이오? 간단하오. 이성민이 웃었습니다. 윤가의 재산. 그것이 필요했소. 재산? 그렇소. 이성민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병조 판서지만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소. 도박과 기생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했지. 그래서 이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남 윤태윤을 이용했소. 재수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을 내게 주기로 했지. 당신이 형조 판서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오? 무고? 이성민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소. 약한 자가 죽는 것뿐이지. 이놈. 민홍서가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무슨 죄가 있소? 어린아이를 죽이려 하다니. 설아? 이성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도 곧 죽을 것이오. 뭐라고? 이미. 이성민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객을 보냈소. 지금쯤 윤태욱의 집에 도착했을 것이오. 민홍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아, 안심하시오. 이성민이 비웃었습니다. 고통 없이 깨끗하게 보내줄 테니. 이놈. 민홍서가 쇠창살을 흔들었습니다. 설아를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이성민은 유유히 돌아섰습니다. 잘 있으시오, 두 분. 내일이면 영모죄로 처형될 테니 마지막 밤을 잘 보내시오. 이성민이 나가고 감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홍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설아, 설아. 형조 판서도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오, 민정랑.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윤태욱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설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윤태욱의 집. 설아는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윤태욱이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설아야, 절대 나오지 마라. 작은아버지는 어디 가세요? 도움을 청하러 간다. 윤태욱이 칼을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슉슉슉. 검은 옷을 입은 자객 5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찾아라. 자객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자객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슉.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자객 하나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으윽. 누구냐? 자객들이 경계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윤태욱이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미 이곳에 없다. 윤태욱? 그렇소. 윤태욱이 다시 화살을 날렸습니다. 슉슉. 자객 둘이 더 쓰러졌습니다. 이놈. 남은 자객들이 윤태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창창창.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윤태욱은 무술에 능했습니다. 자객 하나를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객 대장은 강했습니다. 윤태욱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윤태욱, 설아가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겠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한편 설아는 윤태욱이 숨겨둔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작은아버지. 설아가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워. 바로 그때 지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설아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설아야, 괜찮니? 그것은
민홍서였습니다. 아저씨, 설아가 민홍서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단다. 민홍서 뒤에는 형조 판서도 있었습니다. 판서 나으리도 그렇소. 형조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욱이 우리를 구해줬소. 작은아버지가 그렇단다. 민홍서가 설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형조의 옛 동료들을 모아 우리를 구출한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슨 소리지? 민홍서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태욱이 자객대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욱은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윤태욱? 민홍서가 달려가 자객대장을 막았습니다. 민홍서, 자객대장이 놀랐습니다. 어찌 여기, 설아를 건드리지 마라. 민홍서가 자객대장과 싸웠습니다. 형조 판서의 포졸들도 도착했습니다. 자객들을 체포하라. 포졸들이 남은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자객대장도 결국 붙잡혔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형조 판서가 물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래. 형조 판서가 냉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을 받아야겠군. 자객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후 자객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조판서 이성민이 보냈소. 역시 형조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소. 이제 이성민을 체포하러 가겠소. 하지만 이성민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조판서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저항했습니다. 형조판서, 이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체포하려 하는가? 나는 병조판서다. 병조판서라 해도 형조판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오. 증거가 있소? 있소. 형조판서가 자객대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자가 증언했소. 당신이 설아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그것은 이성민이 당황했습니다. 거짓이오. 그렇다면 형조판서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설명하시겠소? 그것은 이성민과 윤태윤이 주고받은 서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윤태욱이 형님의 서재에서 찾았소. 그리고 형조판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또도 증언했소. 당신이 배우라고. 이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끝났소, 이성민. 형조판서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병조판서 이성민을 체포하라. 영모와 살인 교사 혐의로. 포졸들이 이성민을 결박했습니다. 안 돼. 놓아라. 이성민이 발버둥쳤습니다. 나는 병조판서다. 나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성민은 끌려갔습니다. 사흘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재하는 국문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이성민. 임금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영모와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질렀다. 인정하는가? 폐하. 이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은 억울하옵니다. 억울? 임금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거늘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이성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형조판서. 임금이 형조판서를 불렀습니다. 예, 폐하. 경의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이성민은 형조판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했고 조정의 관리를 모함했으니 그 죄가 극에 달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노라. 이성민은 임금이 선고했습니다. 영모죄와 살인 교사죄로 차명에 처한다. 폐하.
이성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홍서와 설아는 형조 판서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서 나으리. 민홍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형조 판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그리고 형조 판서가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킨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였소. 설아가 형조 판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서 나으리. 허허. 형조 판서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내 어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윤태욱도 다가왔습니다. 민선비. 윤태욱 고맙소. 민홍서가 윤태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오. 아니요. 윤태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형수님께 빚을 갚았을 뿐이요. 그리고 윤태욱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를 지킨 것은 내 속죄이기도 하오. 형님을 막지 못한. 설아가 윤태욱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마워요. 윤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설아야. 용서해 주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성민은 처형되었고 사또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설아의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민홍서는 설아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어느 날 설아가 민홍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덤에 가고 싶어요. 좋지. 민홍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꾸나.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설아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왔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요. 그리고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민홍서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아야. 네 아저씨. 앞으로. 민홍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아저씨.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홍서와 설아는 손을 잡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태욱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설아가 걸으며 물었습니다. 한양에 돌아가면 저 서당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민홍서가 웃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네. 설아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서 아저씨처럼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홍서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세 사람은 햇살을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가을, 한 어린 소녀가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설아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설아도 행복한 미소를 되찾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